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더욱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뒤통수 치고 더 크게 배신할 사람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내어 이간질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자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화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살면서 이러한 인간상들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후회를 할까요? 인생의 절반쯤 도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와노라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바쁘다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기 인생을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달리느라 나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많은 노인들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다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고 오로지 돈과 성공만을 추구했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젊어서는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당장 심각하게 몸이 아픈 곳이 없기에 건강 관리에도 소홀합니다. 그래서 후반전 인생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 모두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크고 작은 병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40대부터 늦어도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게 되고 그 결과 산행은커녕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오십견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젊었을 때는 내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서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생기면 가끔 해외 여행도 갈 수 있어서 그걸로 만족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들만이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합니다. 또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면 지금 벌고 있는 돈조차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에겐 무한정 삶이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인생 후반전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어느새 나이만 들었구나.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았구나. 그렇게 전반기에 숨가쁘게 달려왔던 길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막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한 인생에 잃은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이 사회적 직책과 명예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건강은 악화되는 노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낭비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죽음을 초연히 맞이해 보세요. 우리는 입학 시험이나 취직 결혼 기념일은 열심히 준비하면서 몇 배는 더 중요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죽음은 무관심과 부정 외면, 그리고 혐오의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유언장을 써보기도 하면서 인생과 노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요.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엔 좋은 인생이었고 홀가분하게 말하며 웃으며 눈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일어서야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도록 죽음을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하고 삶의 끝에 이르기 전에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해놓는 것, 그것이 죽음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현재를 귀중히 여기고 즐기자.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은 나중에 쓰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한 주변 환경을 구성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친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여행이 불가하다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관광객이 되어보는 것은 어떤지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나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며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지요.